자, 정치학자 차질권 교수의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질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은 특히나 증시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렇죠. 정치 얘기하면 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이재명 정부 출범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범했죠. 3대 특검했죠. 검찰청 폐지, 해수부 이전, 통일교 의혹까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교수님 2025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2025년은 열 때는 정말 어수선하게 열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열게 했던 사건이 사실 12.3 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엄 내란 탄핵 정국 이런 과정들이 되게 빨리 조속히 종료될 거다. 특히 내란에 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민생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가지고 2025년을 닫고 이제 26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을 닫기가 어려운 상황. 돌이켜 보면 뭔가 그냥 그렇죠.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어 보이는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이제 찢지도 못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 아마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어정쩡한 한 해였다. 그래서 2026년은 좀 그런 한 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2026년만큼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털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2025년 막판까지 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째 총평하실까요? 저는 3대 특검은 솔직히 저는 실패작이다. 저는 냉정히 그렇게 물론 된 것도 많죠. 그런데 뭐 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도 지금 다 법정에 세웠고 구속시켰고 다른 뭐 장성들도 다 지금 뭐 기소되고 심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성과로 보이기는 하고. 김건희 씨가 사실 뭐 전 대통령 부인인데 기소까지 시키고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과라고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러면은 다 해결됐냐를 보러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다룬 느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죄들 다 다루지고 있냐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 거죠. 계속 번져나가는데 특검이 한 거는 그 빙산 끝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하나 점령한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어떻게 170일의 기간 동안 120명의 검사 투입해서 24명 구속시키고 121명을 기소했다고 하면 검사 한 명당 한 명 기소시킨 건데 대한민국 검사들 그렇게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비교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했죠. 그때 특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브리핑도 매일 하고 매일매일 막 이슈가 막 쏟아지고 모든 언론이 TV 앞에서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특검 때문에. 그러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사실상.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조용히 뭔가가 조용히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의외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많이 기각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봐줬던 저는 그런 중간 과정에 검사들의 태업이 있었다. 실제로 태업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검찰청 폐지 때문에 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조금 화가 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 말고도 상당히 조직적인 태업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검사 한 명당 하나 기소하는 이런 정도의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검사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속이 기각이 되면 다시 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랬던 모습이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은 곧바로 새해 시작하자마자 추가 의혹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군요. 근데 1차도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이 의혹이 없이 이렇게 좀 이루어졌는데 2차 종합특검을 막 이렇게 떠밀듯이 한다 한들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 구성할 때. 그러니까 근데 특검이 들어서서 특검보를 안 치고 특검보 밑에 검사를 두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변호사들을 두고
그 밑에 또 경찰도 두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라인을 구성할 때 정말 기동성이 있고 특검이 마음대로 좀 휘두를 수 있는 특검의 장악력이 좀 높은 그런 조직을 꾸미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 특검 처음 했던 이 세 개의 특검은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특검의 조직 장악력이 적었다. 아니 근데 1차 특검 그 시작할 때만 해도요. 누구누구 몇 면이 뭐 대단하다. 그래서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높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근데 볼 지금 그분들을 제외하고 또 예. 2차 특검을 한다는들 글쎄요.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들은 예. 결국 검사가 문제인데 검사들은 그러니까요. 이전 정권과는 정말 관련 없는 예. 혹은 이전 정권에서 조금 핍박을 받은 분들 이런 네. 분들 중심으로 되게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뭔가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중심에 포진되는 그런 종합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 예. 좀 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당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이 특검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로 내년 1월 초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이 임명될 경우에 수사가 6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째 보십니까? 뭐 정치적 흔들기라고 해서 그러면 수사를 안 할 거냐? 예. 그러면 이 상태대로 봉합하고 넘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국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방선거 일정이 따로 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난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이었고 그 문제의 본질도 국민의힘의 정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연결을 끊을 방법은 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특검 중에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통일교 특검. 예. 네,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고 민주당도 해보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특검을 결정할지가 좀 약간 논란이 되면서 근데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 특히나 당장 부산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에서 어쨌든 지금 특별수사 전담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전담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전 장관이 그래도 부산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이 문제에 올인한 게 오히려 좀 안 좋게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걸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자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 그냥 다 던졌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사태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그만두지 왜 그랬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저는 당시에 전재수 장관은 아마도 자기에 대한 확신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끊고 가자. 그러니까 어차피 끊고 가자라는 그 표현이 예. 이제 특검이 생기면서 6월 전에 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뭐 사실은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을 믿는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인들 뭔들 간에 나를 얼마만큼 흔들 수 있겠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이슈니까 정치적으로 이분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은 대안이 사실상은 조금 적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전재수 장관의 자기 확신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는 있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고 뭐 이럴 줄은 몰랐고 그냥 가볍게 끊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고 그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저는 당시에 전재수 장관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재수 장관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분석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내던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 드러난 걸로 보면 뭐 지금 사실 오늘 이 정치자금법 수사 마감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사실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수사 자체에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제 그 돈을 받았는지가 특정이 전혀 시점이 특정이 안 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근데 이걸 뇌물죄로 가지고 가려면 뇌물죄면 3천만 원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금은 2천만 원 받았고 금품 시계 받은 게 한 4천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계를 못 찾아가지고 6천만 원인데 네네. 시계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기책 사유가 전재수 장관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뇌물죄 성립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전재수 전 장관이 경선에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특검이 지금 계속 이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산시장의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좀 고심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은 크겠지만 전재수 장관이 갖고 있는 부산시장 후보군으로서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과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커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아마 고육지책으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선거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예.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각종 특혜와 비위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째 보십니까? 저는 뭐 전격 사퇴를 좀 늦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1차 회견 때는 그냥 해명하고 뭐 사과하고 뭐 1차 해명 때 보면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끊고 간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다. 만약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 정말 시쳇말로 개겨버렸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민주당으로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건을 아마 국민의힘은 놓치지 않을 거고 계속 의원직 사태까지 밀고 나갈 건데 의원직 사태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안이 아직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뭐 뇌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대단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네네. 저는 그렇게 근데 의원직 사태까지 나갈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장 컸던 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건립이 간사 시절에 그렇죠. 이때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이 이제 시의원 후보가 1억 원을 보내줬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게 일단 받아서 바로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돌려보내든 이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다가 이제 며칠 후에 답을 알려주면서 돌려줬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불똥이 단순히 김병기 원내대표만 뭐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긴 하죠. 이게 녹취록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김병기 의원한테 이게 과연 따질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그 간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하게 그때 취한 태도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명백하게 끊는 태도를 보인 거고 그런 발언을 한 거죠. 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의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간사로서의 직무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그거 명백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못한 부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정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끊고 간 부분은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미숙한 점 왜 뭐 그렇게 3선 4선 되는 분이 왜 그렇게 미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미숙한 점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버릴 만큼 그런 죄를 범했냐라고 따지면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예.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조만간 국회가 바빠질 사안이 하나 더 있지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의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과거 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고요. 여야 모두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 했던 중도 보수와의 약속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지켜나가고 그때 했던 말들이 결코 공헌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외지만
굉장히 저는 반길만한 소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수와의 대통합 그걸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은 단순하게 정책 하나 수용하고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네네. 이렇게 인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자리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그럼요.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을 진짜 반대되는 상대 당에서 데려온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당의 자산이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뭐 우려도 의원 빼가기는 아니잖아요. 의원 빼가기는 그럼요. 아니고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의 자산이긴 하지만 네. 그럼 그런 자산이면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자산을 왜 그때는 냉대했습니까? 그때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있었고 이혜원 전 의원이 엄청나게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그렇게 그럼 그때는 홀대했습니까? 지금은 왜 그렇게 아끼고 아까운 당의 자산이 나갔다고 왜 그럼 지금은 3시간 만에 제명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서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조경태 의원이 또 하마평에 오르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오르면서 설이 올랐죠. 솔솔 네.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언론상으로 통해서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도 나 안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한 게 아니고 그냥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조경태 좀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기분이, 한편에서는 기분 좋은 약간 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래요? 호사가들 그다음에 언론이 지나치게 주는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그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존재감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없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탕평이나 혹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원 의원을 품을 정도면 조경태 의원은 아무리 뭐 집 떠났다가 다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 다시 받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경태 의원 일단 안 받는다고 얘기를 물론 안 했습니다. 받겠죠. 안 받기는 하겠지만. 근데 예. 이런 설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본인한테 좀 접촉이 있었을까요? 저는 왜냐면 본인이 부인하니까 그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 이제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예. 6월에 지방선거를 나가려면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 3월 5일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끝나고 나서 후임자는 어쨌든 해수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물밑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나? 왜냐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게 터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주 정말 소설을 쓰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부산의 해수부 장관 직을 야당의 오선 의원한테 준다. 육선입니다. 육선 의원한테 죄송합니다. 육선 의원한테 준다. 저는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육선 의원 입장에서도 장관직을 그것도 야당 의원이 여당의 장관직을 받는 것은 저는 모양새도 크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번 파격 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자기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석에 두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네네. 저는 이번 이런 조치나 인사의 패턴이 결코 저는 선거 한번 이기겠다는 단순한 구상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후보 시절부터 꿈꿨던 어떻게 보면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대연정 네네. 구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종류의 어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어떤 보수와 진보의 통합 이런 것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대한 좀 저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그 계획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도 이기기 어렵고 다음 총선도 이기기 어렵고 2030년에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이거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부산 시민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게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제 2025년이 거의 끝물에 가까워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비롯한 당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분 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도 몸풀기로 보인다. 이런 약간 출사표 던진 거 아닌가. 저도 출사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저는 몸푸는 정도는 그러니까 된다. 그렇게. 몸풀기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제가 볼 땐 주변에서 자기에 대한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뭐 신망도 있고 그렇지만은 조금 되게 수동적인 분이고 그래서 지명도가 적고 그래서 박형준 현재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속에서도 과연 내가 박형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반응들을 보겠죠. 보고 싶겠죠. 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을 보는 방법으로서 나는 내란 세력과는 절연한 사람이다. 절연한다.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하고. 일단 뭐 이런 2025년 저는 거의 포석이 있다고 끝물에 봅니다. 이걸 털고 갔다는 게 조금 눈여겨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지금 김도읍 의원이 사실 되게 신중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나 모든 결과들이 박형준 시장은 근데 적절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아마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시겠죠. 저는 그 욕심의 발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통일교 의혹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 전 장관을 대체할 후보는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부산 일정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차출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신한 인물이고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젊은 후보긴 한데 네네.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경험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래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만약에 쓰려면은 부산 시민들이 상당한 토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말 후보군이 없으면 아마 쓸 수 있는 카드 정도일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플랜 B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랜 B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플랜 A로 플랜 B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플랜이 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있고 뭐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런 네네. 분들이 플랜 B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플랜 B와 플랜 A에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플랜 A가 웬만큼 상처를 입지 않고는 끌어내리기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통일교 의혹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선거 때 이게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지 전재수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교 특검 수사팀이 수사 대상에 한일 해저 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슈가 매 시기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산의 공약이 필요할 때마다 이전에 돌이켜 보면 계속 좀 심심치 않게 나왔던 공약인데 그렇죠. 그 공약을 주장한 저희가 이제 통일교와 좀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거든요. 뭐 그렇죠. 당연히 제가 볼 때 해저터널 관련해서는 부산에 있는 정치인은 거의 한 번씩은 다 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물론 그런 통일교가 한 그런 로비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접근 예. 이런 것들에 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문제를 갖고 통일교와 적어도 어떤 정도의 상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그 정도로 통일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했고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그런 로비들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장관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지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의혹받을 바에 이 판을 키우자.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한일 해저터널도 특검에 포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특검은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저는 거의 부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우째 바라봐야 될까요? 지방선거 또 저한테 예. 뭐 우째 바라보는 거는 누가 이길까? 예. 그건 저는 말씀 못 드리겠죠. 누가 저는 될까? 한 번도 예. 그거 한 적은 없지만 잘 저는 맞히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민주당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네.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PK 지역 부산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출발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4대6 혹은 4.5대 5.5 정도 수준에서 민주당은 출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이 지방선거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결과를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는 봅니다. 2018년만큼 될까요? 2018년만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아니다. 그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살펴드립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